정도는 보니까 어제 출정식에도 그게 없긴 하던데 이게 방탄 유리가 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큰 선거 유세에 방탄 유리 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 방탄 유리로 둘러치는 시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직접 우리가 제공을 받으면 모르겠지만은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방탄 유리에 우리가 총을 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국회의장님 통해서 행정부 그러니까 이주호 지금 권한대행이죠.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경호처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지원토록 해라라고 했는데 경호처하고 이게 행정부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쪽 후보도 동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 김문수도. 네, 김문수 쪽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자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으로 이렇게 사각형 방탄유리 박스 안에 후보님을 모시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검증이 안 된 거를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파편에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가 검증을 할 과거 사례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방탄 유리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1억 2천 정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납품할 때 이미 이제 실험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에서 안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방탄 유리가 없고 경호처에서 갖고 있는데 경호처에다 그걸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아직 실험을 안 해봤다. 이게 뭐 밖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있네.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구매했어? 그러니까요. 왜 구매했습니까? 그러니까 실험도 안 해본 거를 구매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업체가 한국 업체예요? 우리나라 업체. 그러면 업체에 직접 주문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거창하게 하죠, 근데. 그러면 좋은데요. 저것까지는 안 되지만 연당부터 해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표가 입는 옷이 방탄복입니까? 방검복입니까? 방탄복이에요. 방검복에서 방탄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방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흉기 이양기 안 되고 방검을 하게 되면 총이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고요.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는 겸용으로 하는 걸 입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제보 들어오는 거는 총에 의한 위협이고 지난번에 실제로 당하신 거는 칼에 의한 긴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탄과 방검이 동시에 된 게 경호처에 있다 하더라고요. 모든 장비는 경호처에 있고 모든 법적인 권한은 경호처에 있고 경험도 경호처에 있는데 경호처는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 다 해주면 좋은. 오늘 모신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알아요. 이제 한덕수까지 나가리가 돼버려가지고 반전의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그렇잖아도 관련 제보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한테도 매우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김민석 수석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행실장, 비서실장, 유세단장, 그다음에 상황실장하고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폭을 넓혀서 회의를 했습니다. 금요일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하고 유세장부터 지금 유세장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유세 유치 선전부터 지금 다시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현장에서 바로 안전실장으로 이제 임호선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 그리고 이상식 의원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연단과 무대 그다음에 경호원들의 위치까지 다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보니까 어제 출정식에도 그게 없긴 하던데 이게 방탄 유리가 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큰 선거 유세에 방탄 유리 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 방탄 유리로 둘러치는 시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직접 우리가 제공을 받으면 모르겠지만은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방탄 유리에 우리가 총을 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국회의장님 통해서
행정부 그러니까 이주호 지금 권한대행이죠.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경호처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지원토록 해라라고 했는데 경호처하고 이게 행정부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쪽 후보도 동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 김문수도. 네, 김문수 쪽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자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으로 이렇게 사각형 방탄유리 박스 안에 후보님을 모시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검증이 안 된 거를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파편에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 어차피 우리가 검증을 할 과거 사례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방탄 유리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1억 2천 정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납품할 때 이미 이제 실험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에서 안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방탄 유리가 없고 경호처에서 갖고 있는데 경호처에다 그걸 달라고 했더니 아 우리가 아직 실험을 안 해봤다. 이게 뭐 밖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있네.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매했어? 그러니까요. 왜 구매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험도 안 해본 거를 구매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업체가 한국 업체예요? 우리나라 업체. 그러면 업체에 직접 주문해가지고 지금 그 저렇게 예.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거창하게 하죠, 근데. 아 그러면 좋은데요. 예. 그 저거까지는 안 되지만 저거까지 연당부터 했으면 좋겠네.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표가 입는 옷이 방탄복입니까? 방검복입니까? 방탄복이에요. 방검복에서 방탄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 방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흉기 이양기 안 되고 방검을 하게 되면 총이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고요. 예.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는 겸용으로 하는 걸 입으셔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제보 들어오는 거는 총에 의한 위협이고 예. 지난번에 실제로 당하신 거는 칼에 의한 긴데 예.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탄과 방검이 동시에 된 게 경호처에 있다 하더라고요. 예. 모든 장비는 경호처에 있고 모든 법적인 권한은 경호처에 있고 경험도 경호처에 있는데 경호처가 지금 경호처는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 다 해주면 좋은데 그 협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예.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2주가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살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필요하면 빨리 샀으면 그 좋겠는데. 방탄 방검 다 되는 방탄복 준비는 다 해서 드렸고요. 네. 지금 후보님이 지금 입고 계신 거는 방탄복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작가님한테도 몇 가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경호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지지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토마호크인데 그 주로 사실은 정보사 오비들이 이걸 써요. 아유 무섭다. 네, 저걸 쓰는데 저게 근데 이제 다행인 건 한 30에서 35m 정도 날아가서 후보님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미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진 좀 내려주세요. 무서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지지자들이 후보님을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저거 손 안에 들어가는 건데 표창이라든지 송곳이라든지 저런 가지고 포옹하다가 후보님 등을 찌를 수도 있고 또다시 목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아쉽지만 후보님을 포옹하러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런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목적인데. 네, 절대로 후보님하고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늙었으니까 포옹해도 돼 그거 아닙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신 그 HID OB들 70세 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70세가 되었지만 예. 실제로는 굉장히 훈련받아서 그렇죠. 그 나이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HID를 일부러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오비들이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세단에서 못 가게 접근 금지를 시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지자들이. 그리고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HID들은 70대가 아니라 30, 40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수 목적으로 HID를 지원해서 들어갔다가 7, 8년 만에 나와서 30대 초중반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오비에 전장할 수도 들어갑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도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인가요? 아까 그 손으로 바로 찌르는 저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 그리고 사실은 토마호크라든지 아니면 낫이라든지 이게 무성 무기라고 하는데 소리 안 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총 같은 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전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런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토마호크라든지 이런 것들 회전을 해서 가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5바퀴를 돌아서 딱 찍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10m잖아요. 아, 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 손잡이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딱 있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연습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바로 가서 찌르는 거. 그래서 옆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근접에서 지지자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총기 있잖아요. 총기도 저격총 얘기도 제보가 있고 저도 저격총 제보 받은 게 있거든요. 러시아제다 뭐 한 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권총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아까 그 권총 그 저거는 위에 조준경인데요. 그 조준경은 이제 어떤 거냐면 쏘기 쉽게 훈련을 많이 안 해도 바로바로 그 타겟을 겨냥하기 쉽게. 그게 무기에 대한 설명은 저는 궁금하지 않고 제가 궁금한 것은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 방탄유리가 만약에 우리 업체가 만든 거라면 그 경호처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혹은 2조 대행의 권한 대행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사버리면 안 됩니까? 사야죠. 그냥 사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뭐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염려돼요.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오늘 내일 또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또 오늘은 이제 구미부터 시작해서 포항, 대구, 울산까지 가시는 긴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조하고 유세단이 긴밀하게 지금 호흡이 잘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걱정하는 게 우리 경호에 일이야. 관한 거, 안전에 관한 거는 지나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런 그래서 저는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안심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더 걱정하고 있다. 나보다 더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안심이 돼요. 근데 우리 보고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이 안 돼요. 지금 경호 관련해 가지고 테러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각 지역별로 경찰 특공대랑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탐지견들이 미리 가서 폭발물 같은 거 다 폭발물도 있지. 다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이제 아침에 출발하시기 전에 그 차량 안에 혹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관측조와 저격조가 다 배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관측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높은 옥상에 가서 그 고배율 망원경으로 보면 저 높이가 몇 미터고 거리가 몇 미터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다 관측조를 하고 있고 저격조들도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격조 누구를 저격한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저격조인데요. 누군가가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고층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거기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이러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거기가 미리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창문 닫고 아무것도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혹시 확인하지 못한 곳이 창문이 열려 있다 이러면 거기를 역으로 저격하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격조까지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 영화에서 보던 이야기. 아니 근데 실제로 경찰 특공대에서는 다 합니다. 어제 그 7, 8층 그러니까 그 어제 우리가 청계광장 쪽에서 유세 첫 출정식 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동아일보 빌딩 7, 8층에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뭐 채널 A, 동아일보 이렇게 간판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환기 시설도 이제 배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카메라 한 대가 나왔어요. 또 튀어나와서 확인을 하라 했더니 바로 카메라 팀은 이제 들어갔고요. 그쪽을 향해서 카메라 팀 총 맞을 뻔했네. 그리고 미리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지지자들 중에 한 6, 7명이 거울을 비춰가지고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거울을 비춰서 그 약간 지지자들이 알아서 거울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영 구간이라서 어둡고 그늘진 데 다 비춰주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지자 중에 문자를 보내서 경찰 방패가 이제 이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도 되느냐 된다니까 자기들이 직접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방패를 하고 거울.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 태산이에요 정말. 진짜로. 그리고 지지자 분들 사이에 사복 경찰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복 경찰관들이 계속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드론을 행사장 위에는 드론을 못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되지 않은 드론을 띄우면 재민건이라고 해서 그 조정 그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군사무기인데 지금 이 정치에 꼭 선거에 이렇게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건 참 유감이긴 합니다. 아니 경호처가 지금 상황에서 신속하게 알겠다고 후보 경호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나서고 싶어요. 경호처는 나서고 싶은데 지금 정치적인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권한대행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 이제 권한대행하고 국회의장은 의사소통을 하셨는데요. 그 상대 후보 쪽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도 겁난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문제 없다 이래버리니까 경호처가 훈련도 되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럼 우리만 하죠. 한쪽만 지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그 딜레마에 아니 상대 빠져 둘 다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이 원하지 않아서 한쪽은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후보님 수행실장하고 저쪽 수행실장이 만나서 그러면은 공동으로 요청하자 해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 성숙되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동원할 수 있는 수단 그것도 진행하건 건 진행하고 그렇죠. 그건 해야 경우를 대비해서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걸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구매로. 예, 그러니까 방탄유리 직접 구매해요. 그 1억 2천이라는데 민주당이 돈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주문부터 하죠. 주문하고 나서 또 납품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웃긴 거는 경호처 내에서는 이미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경호처의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그 안에서 근데 그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줄을 다 선 거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근데 그건 이제 다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저쪽 후보 쪽으로는. 탐지견 영상 있나요 우리 혹시? 탐지견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좀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네, 저 때도 왔더라고요. 문제를 생각해 미리 도는구나 저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한 마리밖에 없나? 수 있었던 사고. 한 마리가 와서 다 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게. 그렇죠. 사람은 많아서 거니까. 폭발물 탐지가 유세장에서 잘해라. 네. 똘똘아 잘해라. 네. 그 유세단 쪽에서 꼭 좀 말씀하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경호팀 중에서 경찰 쪽에 무슨 뭐 이상한 사람이나 그런 거 어제 동아일보 그 우리 후보 유세단 그리고 우리 경찰 경호 쪽하고의 상당한 그 이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음 상처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해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세요. 경호처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호처에서도 항상 이 사람이 어제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가족을 위협을 한다든지 인질로 잡혔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날의 행동을 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 불안해한다 하면 이걸 근무에서 빼낸다. 당연하죠. 그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의심은 당연히 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건 절대 뭐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개인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내에 첩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기분 나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뭐야 그러면 통째로 바꾸라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유세단 수행팀 그다음에 경호조하고는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매일 의심하고 경찰들이 저거 때문에 갑자기 나 싫어라든지 그럼 그 사람 바꿔야 돼요. 보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 그 사람 바꾸면 돼요. 저는 의심을 스스로도 해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맞습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그럼 스스로 나가야 되고 내가 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해. 그럼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남이 나를 그렇게 볼 정도인가 하면 스스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경찰에서도 저희는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가정사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총기 해제거든요. 총을 못 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스크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한 두 가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안전에 워낙 그 신경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윤석열을 경호했거나 홍준표를 경호했다가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실제 들어올 때 다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그쪽 사람들을 경호를 하다가 실제로 그쪽이랑 매우 가까운데 여기에 와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쪽이 한쪽이 인기가 좋으면 다른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다가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온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스크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정보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캠프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굉장히 슬림한 캠프인데 지난번 대선 때는 메머드급 굉장히 큰 캠프였어가지고 거기서는 수행팀이 또 수행팀 경호팀이 후보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음해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다. 우리 경호 수행조가 대거 이렇게 딱 합류한 게 지금 월요일 어제부터거든. 실질적으로는 준비는 일요일부터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팀이 하나로 융화돼서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200근무라고 부르요. 왜 200이냐 하면 대통령의 안전은 100% 갖고는 불안정하다. 우리가 100%를 목표로 하면 떨어지니까. 전적으로 그래서 200%를 하겠다 해서 근무 이름을 200근무라 하는데 후보 이재명 후보의 안전은 300근무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지금 위협이 막 강하게 오기 때문에 300%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과도한 그런 오버 중첩적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에 가도 분위기 좋은데 그중에 한두 사람 아주 과격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욕도 세게 하고 왜 왔어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쪽의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매우 그 깊은 좌절감 속에서 묘한 복수심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직 정리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유세 초반에 더욱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셔가지고 방탄유리 해결됐는지 계속 체크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김건희 씨 오빠 있잖아요. 그 양반이 자기 프로필에 권총을 올렸던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저 글록 아닌가? 쓰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본능적으로. 김건희가 한 말을 하고 이제 두 개를 붙이면 총이라도 싸가 뭐 하고 싶다는 그런 멘트하고 저 오빠가 저 총을 이제 보여준 거하고 두 개 연결하면 그만큼 정오심을 드러낸 거죠. 그런 건가? 네, 저런 거를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도그 휘슬링이라 그래가지고요. 개 휘파람. 그러니까 휘파람을 불면 보통 사람은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휘파람 소리에 왼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하는 훈련이 된 개는 저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걸 도그 휘슬링이라 그래요. 신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신호일 수 있는데 저거 위에 있는 건 조준경입니다. 그렇지만 권총 한 30m 정도 되니까 철저하게 차단해야 될 겁니다.